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장은 지난주에 이어서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훌쩍 2,500선도 넘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 중심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산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거 안 보죠. 이런 종목들만 사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강하게 반응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나머지 종목들이 그런 변화를 같이 따라서서 이어갈지 이 부분이 이번 주에 가장 큰 전반적인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또 단기 지수와 관련된 쏠림이 나머지 쪽으로도 낙수 효과가 이어지는지 이 부분을 이번 주도 계속 확인하면서 보셔야 될 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이번 주 주요하게 바라봐야 할 일정들과 이슈들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그에 따른 투자 아이디어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아마 좀 실적 관련돼서 챙기시는 분들 바쁘실 겁니다. 저도 바쁘고요. 주말 동안 금요일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실적 동향들 체크하느라고 바빴는데요. 그와 함께 오늘도 12월 결산법인 3분기 보고서가 제출 기한이다 보니까 일단 여기서 이제 많이들 어떤 쪽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실적 관련된 어떤 숫자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이쪽이 아니라 오히려 사업 보고서와 관련된 쪽에서 만약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들 그리고 그 내용에는 이 기업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 나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에서 나오는 매출 구조와 그에 따른 어떤 수익성들을 모두 다 한꺼번에 비교를 해보고 그에 따라서 나오는 변화들을 일단 포인트는 또 지금이 아니라 내년이죠. 당장 올해 약간 실적이 3분기 부진했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대한 변화의 가능성들을 많이 얘기해 주다 보니까 사업보고서는 꼭 챙겨보셨으면 하는 다 아시겠죠. 하지만 그와 함께 좀 우려감에서 한번 또 당부드리고 싶은 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와 함께 이런 보고서는 또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한반도 TF 쪽이 방미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반도 TF팀이 미국에 가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북한과 관련된 여러 얘기들도 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모멘텀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구성이 된 상태가 아니죠. 그런 상황 쪽에서 여전히 어떤 눈도장을 찍는다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쪽에서 아직 모멘텀은 약한 상황들인데 혹시나 또 얘기가 나올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두 번째로 오늘 빅히트가 상대적으로 좀 위축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관 의무 보유 확약 해제가 오늘 이어지다 보니까 1개월짜리 의무 보유 확약 비중이 한 30%가 넘는데 이런 부분들이 오늘 어느 정도 또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위축되고 있죠.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만약에 이제 어느 정도 기관 매물이 지났다라고 하게 되면 이 한 달 정도가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그래도 약간 어느 정도 좀 가벼울 수가 있겠죠. 어떤 오버행 이슈 관련된 부분들이 좀 제거됐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탄력들이 또 다시 살아나는지 이 부분도 일단 이번 주 한 수요일 이후부터는 좀 더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악재는 악재지만은 그 이후에 대한 변화도 한번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함께 또 오늘 중국의 주요한 지표들 방금 전에 몇 분 전에 발표됐습니다. 확인하다 보니까 10월 산업생산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 모두 다 예상보다 잘 나왔고요. 소매 판매는 예상보다는 약간 떨어졌지만 모두 다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그래도 지금 나오고 있는 변화를 보게 되면 코로나19를 잘 종식했다고 하는 나라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지금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산업 생산과 관련된 추이를 한번 볼게요. 특히 산업 생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잘 알다시피 GDP를 견인하는 모습들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특히 중국에서 나오고 있는 이번에 발표도 한 6.9% 성장으로 발표됐는데 이런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여전히 꾸준히 회복하고 앞으로 확장세로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확인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아쉬운 건 미국이죠. 지금 정체 또는 하향 정체를 대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만큼 코로나19가 얼만큼 영향력을 좌지우하고 있느냐라는 쪽에 대해서 이런 변화가 뚜렷이 미국과 중국에서 나오고 있다는 쪽으로 봤을 때는 일단 코로나19가 안정이 돼야 되겠죠. 아니면 백신이 빨리 상용화가 돼서 변화가 나와야 그다음에 턴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유럽도 비슷합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일단 지금은 중국 쪽에 대한 변화가 가장 눈에 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또 하나 오늘 실적 발표하는 쪽은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삼성화재, SM 특히 NC소프트가 이번에 아침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 발표하고도 주가는 뚱합니다. 그런 대표적인 이유는 게임주는 일단 신작이죠. 근데 지금 아직까지 블레이드 앤 소울 2 이거 관련된 쪽에 여러 가지 변화를 좀 못 끌어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신작이 이끌어낼 수 있는 게임에 대한 여파는 상당히 큽니다. 지금까지 기존 게임 가지고는 좀 지쳐 있죠. 그런 쪽에 대한 변화를 계속 확인하게 되면 아직까지 실적만으로 움직이기엔 좀 변수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코리아 배터리 컨퍼런스 관련된 쪽에서 개최가 되는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가셔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함께 나오는 또 배터리 관련된 이슈, 최근에는 화재 관련된 이슈가 또 어떤 주목을 받고 있는데 솔직히 내연기관 자동차는 한 해에 20만 건이 지금 화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나오고 있는 화재는 미미하다고 볼 수는 있는데 신기술이다 보니까 또 초기다 보니까 이런 쪽이 좀 더 부각을 받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흐름들은 일단 또 흔들리게 되면 매수 기회가 되겠죠. 그런 관점들도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화요일 날 또 네페스 아크라고 하는 종목이 신규 상장되는데 최근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뜨겁습니다. 그와 함께 변화가 나온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미국의 또 중요한 지표 소매 판매 산업 생산 9월 기업 재고가 발표가 될 예정인데 여기서 소매 판매만 띄어서 한번 볼까요? 미국과 중국의 소매 판매 흐름을 보게 되면 그래도 그나마 양호합니다. 이번에 혹시나 미국 쪽에 대해서 부담감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미국도 일단 연말 쇼핑에 대해서 기대감이 나오면서 같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데 계속 확장세로 들어가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은 잘 모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또 봉쇄 얘기가 나오면서 현실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은 지금 시기적으로는 괜찮은데 분위기는 또 확인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함께 또 화요일 날은 월마트 홈데포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또 소비 관련된 쪽이죠. 이쪽에 대한 실적 흐름들과 앞으로의 전망들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와 함께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또 한국게임대상보다 더 중요한 게 넷마블 세븐나이츠2. 이게 그나마 지금 어떤 가뭄, 신작 가뭄 쪽에서 뭔가 변화를 이끌어내는지 여부들도 한번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고바이오랩이라는 회사가 또 신규 상장됩니다. 요즘에 교촌 F&B가 상장되면서 IPO도 계속 관심은 높은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또 미생물 관련된 쪽에 어떤 변화를 통해서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인데 이쪽에 대한 변화도 같이 나오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타깃, 엔비디아 실적 중요하겠죠. 이와 관련된 쪽에 비메모리 관련된 여러 가지 업황들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목요일 날 같은 경우는 또 이번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관련돼서 소송의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바라봅니다. 특히 주말 사이에 메디톡스에 대해서 아무래도 식약처에서 어느 정도 품목 5개 품목에 대해서 허가 취소를 하다 보니까 위축되어 있는 상황들인데 혹시나 여기서 또 변화 요인이 나오는지 하지만 아직 그렇게 크게 어느 정도 알려진 쪽의 변화가 아닐까라는 쪽에서 일단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지스타 2020 또 게임 쪽에서 큰 어떤 행사죠. 그쪽에서 이번에는 카카오 게임즈에 대해서 어떤 인기 라이브 게임 관련된 쪽에 얘기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거 관련돼서 또 카카오 게임즈의 모멘텀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미국의 10월 경기 선행지수 발표가 될 예정인데 오랜만에 OECD 경기 선행지수를 살펴보겠습니다. OECD 경기 선행지수 자세히 보시게 되면 미국이 가장 늦습니다. OECD가 그나마 평균적인 부분들이 좀 높고요. 가장 어떤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한국입니다.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한국. 특히 올해 초 같은 경우도 가장 탄력들이 좋아서 기대감이 높았다가 이번에 아무래도 코로나19 이후의 변화들도 여전히 한국 쪽이 오히려 낫다. 특히 중국보다도 훨씬 약간 더 높아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주가도 같이 반응하는 현상들이 높은데 한번 턴한 거 계속 가야 되겠죠.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 경기 민감 관련된 대부분의 섹터들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에 모여 있는 만큼 이런 변화가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긍정적일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함께 또 목요일 날은 메이시스 또 백화점 업체죠. 이쪽과 관련된 실적 동향들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미국의 소매 관련된 흐름들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금요일 날 같은 경우는 또 하나 11월 20일까지의 수출 동향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는 지난 11월 달부터 이제 수출 기조가 좋아지기 시작하죠. 그런 쪽에서 대표적으로 반도체 그리고 또 2차 전지 그리고 또 자동차 이쪽에 대해서 변화가 계속 꾸준히 나오면서 일단 흐름을 이끌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또 다른 것보다 일별 수출 동향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쪽에서 확장세가 계속 이끌어지면서 수출 모멘텀을 계속 가져가는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생산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동향을 봤었을 때 지금 한때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좀 가파르게 움직임이 나오면서 변화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일단 약간 정체가 돼 있죠.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그렇게 급증하지 않는 가운데 생산자 물가지수가 살짝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는 일단 안정권이라는 부분 보여지고 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가가 점진적인 움직임이 우상향이 돼야 그나마 양호하겠죠. 그래서 큰 충격이 없는 가운데 변화가 나올지 특히 생산자 물가 지수에 대한 동향들을 먼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20일 날 금요일 같은 경우는 또 BTS가 컴백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앨범이 나오는데 혹시나 이 부분을 통해서 빅히트의 상승 반전이 나올 수 있을지도 한 번쯤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의무 보유 확약 기간 이후에 나올 수 있는 모멘텀은 이쪽이 살짝 되지 않을까로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TNL이라는 회사가 또 신규 상장됩니다. 그래서 정형외과용 관련된 고정제나 창상치료제 쪽인데 이쪽에 대한 변화들도 한번 IPO 관련된 쪽에서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밖에 또 상장되는 독립법인과 A+A 어드바이저 관련된 쪽에 독립법인 보험대리점. 솔직히 기대감은 그렇게 높진 않지만은 혹시나 어떤 기술 권력 관련돼서 TNL의 움직임들이 조금 더 IPO 쪽에서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관련된 여러 가지 동향들, 눈여겨볼 만한 이슈들 한번 짚어봤고요. 그와 함께 나올 수 있는 변화들 계속 체크하면서 이번 주도 계속 시장의 흐름들 탄력적으로 가는지 계속 확인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